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짧은 순간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마광숙은 무심결에 오빠라 불렀지만 그 말은 마치 고요한 물에 던진 돌처럼 사방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한동석의 장모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 뿐인데 시선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은 듯한 냉철한 기운이 주변을 얼게 했다. 한서방, 안 타고 뭐하나? 한동석을 보고 환하게 웃던 마광숙의 얼굴이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객실로 향하는 동안 단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한동석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고 장모는 끝끝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룸카드를 받아들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으며 생각에 잠겼다. 한서방이 지금 연애 중이란 말이지. 그녀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호텔 직원에게 따뜻한 물과 허브차를 요청하며 조용한 눈빛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하나의 도식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 관계는 예기치 못한 감정이 아니라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이해의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광숙이라는 인물의 삶을 축소한 정보가 놓였다. 법적 등록상으로는 전통주 양조장 대표, 언론 기사 몇 줄, 지역 특산품 행사 사진 몇 장.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성실한 삶의 단면들이었지만 장모에게 그것은 결코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동석이 단순한 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가문과 기업,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위상이 얽혀있는 이 인생, 마광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 생각에 말미에서 그녀는 박상남이라는 이름을 다시 꺼냈다. 과거 해외 자산 컨설팅에서 마주친 적 있던 인물. 그가 마광숙과 한때 소개팅 관계였다는 기록은 매우 작고 희미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의심의 연결고리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호텔 VIP 라운지. 박상남은 그녀의 부름에 응해왔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느긋한 태도, 자의식이 과도하게 채워진 말투, 그리고 묘하게 비틀어진 과거 회상이 이어졌다. 그는 마광숙에 대해 말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단단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인지 길게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자신이 여전히 그녀 곁을 맴돌고 있다는 암시로 귀결되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LX 호텔 VIP 라운지. 박상남은 짙은 회색 수트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를 먹고도 여전히 눈빛 하나에 여유와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장모는 대화를 아주 조심스럽고 우아하게 시작했다. 광숙 씨를 아시더군요. 박상남은 가볍게 웃었다. 예, 한때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참 어려운 분이었어요. 결국 도망치듯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 말에 장모는 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속내를 읽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단단했다. 장모는 그런 박상남의 말에 일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한동석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할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광숙이 어떤 종류의 균열에 취약할지. 그녀는 사람의 취약점이 도덕적 결함이 아닌 의심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묵직했다. 박상남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하루 종일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때 날 받아줬다면 지금쯤 우리가 부부였겠죠.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과거형 멘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지금 이 타이밍에 그가 굳이 그런 말을 꺼낸 이유. 그것은 곧 자신이 아직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암시하는 경고이자 자신의 존재를 이용할 누군가에게 빌미를 제공하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리고 한동안 주차된 차 안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네온사인과 밤 공기는 평소처럼 낭만적이지 않았다. 마치 이제부터 무언가 시작된다는 암시처럼 그 밤은 불길하게 조용했다. 마광숙은 이 일이 단순히 자신에게 불쾌한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감했다. 그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발각되었을 때는 다르다. 예컨대 장모님이 우연히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보다 더 조심스럽게 흘리기만 해도 상황은 금세 의심과 오해의 구렁텅이로 바뀔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상황이 커지기 전에 직접 정리해야 한다. 피하지 말고 맞서서 끝을 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예의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광숙은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의 아침 햇살 속에서 정갈이 놓인 막걸리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박상남의 메시지를 받은 날 밤 이후 그녀는 단 한숨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단순히 과거의 인연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인연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의 가족들과 손을 잡고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장모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직접적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살짝 한 발 물러서 고요히 판단을 내리는 타입. 그런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이미 결론을 향해 정리 중이라는 뜻이었다. 마광숙은 먼저 박상남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누구보다 솔직하게 지금의 관계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었다. 가벼운 오해가 커지기 전에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실타래를 끊어야 했다. 며칠 후 그녀는 박상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리 말고 공개된 장소에서. 오후 3시 중앙로 카페 아일렛. 카페에서 마주한 박상남은 여전히 태연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예전엔 그렇게 피하더니. 하지만 마광숙은 웃지 않았다. 그의 태도가 더는 가볍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오해의 빌미입니다. 저도 지키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박상남은 한순간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물었다. 그 지키고 싶은 사람이 한동석 회장입니까? 그분이 정말 당신을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 그 어머니분 절대 허락 안 하실 겁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마광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서 박상남의 속내가 읽혔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남자의 무의식적인 보복이었다. 자신이 거절당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지금이라도 뭔가를 뒤흔들고 싶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말이 마지막입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 이상은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는 마광숙의 뒷모습을 박상남은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뚜렷한 흔들림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상남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때 날 받아줬다면 지금쯤 우리가 부부였겠죠.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차 안에서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지금 이 타이밍에 그가 보낸 말.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마치 어딘가로 향하는 경로에 놓인 복선처럼 보였다. 무언가 시작된다는 예감은 늘 조용히 다가온다. 그리고 그날 밤의 고요함은 너무도 의심스러울 만큼 정적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마광숙은 술도가 안방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상남이 보낸 메시지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 문장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이다. 단지 옛 인연의 미련이 아니라 무언가 더 복잡한 기획의 전조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한결과 한봄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마광숙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아이들은 그 나름의 반응을 보였다. 한봄은 이미 마광숙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고 그녀의 재치와 단단함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있었다. 한결은 조용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 특유의 중립적인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호텔 측에서 급히 전달된 보고서 하나가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었다. 박상남이 최근 투자한 와인 수입업체가 독수리 주조와 유사한 유통 경로를 활용해 수상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고 그 와중에 마광숙의 이름이 자료 어딘가에 조심스레 언급되어 있었다. 그 순간 한동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의심이란 논리가 아니라 타이밍에 의존하는 감정이기에 더욱 위험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된 우연들이 정교하게 계산된 오해로 만들어지는 장면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전 같았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던 안부 메시지 하나조차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LX 호텔 스카이 라운지. 그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평범한 안부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건넸고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서류 안에는 그녀가 사인한 적 없는 문건과 엮인 적 없는 계약서, 그녀가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자료 조작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에 틈을 만들어 넣는 정교한 공격이라는 것을. 한동석은 끝내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다만 무언가를 감추고 있지 않느냐는 침묵의 질문만이 공기처럼 감돌았다. 그 자리를 끝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한 정적 속에 빠져들었다. 연락은 줄었고 만남은 미뤄졌으며 술도가와 호텔 양쪽 모두의 미묘한 불편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장모는 또 다른 한 수를 두었다. 박상남을 LX그룹의 자문으로 잠시 초빙하겠다는 발표가 내려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와인 사업 확장의 일환이라 했지만 한동석은 이 인사발령의 이면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더는 회피할 수 없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직접 만나야 했다. 감정의 흔들림이 아닌 의심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마광숙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이 상황의 결말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되새겼다. 감정은 때로 증거보다 강하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걸. 밤늦은 술도가 안방,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뭉치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진실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LX 호텔 1층 라운지의 조용한 테이블 한쪽에 박상남이 앉아 있었다. 긴 재킷에 주름 하나까지 다림질된 채 손에는 와인잔 대신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마광숙과 한동석이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바라보던 박상남의 입꼬리는 천천히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말려 올라갔다. 그는 차분히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듯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LX그룹 법무팀이 곧 받게 될 한 통의 고발장은 과거 마광숙이 독수리 주조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계약 분쟁들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거래 내역들을 집요하게 짜깁기 한 자료였다. 그가 노린 것은 진실이 아니라 신뢰의 균열이었다. 사람은 진실보다 의심할 만한 정황에 더 쉽게 흔들리는 법.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동석이 합리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기댔다. 며칠 후 그 자료는 LX그룹 내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회의실에서 한동석의 손에 전달됐다. 표지를 넘기자마자 한동석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표면상으론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수준의 서류였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였다. 그에게는 의혹을 설명하지 않은 사람보다 설명을 피한 사람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한동석은 책상 위에 서류를 조용히 내려두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건 마광숙이 보여준 환한 미소와 장모가 LX 호텔에서 남겼던 의미심장한 한마디였다. 그 말은 이토록 명확하고 차가운 문장으로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야. 그날 밤 그는 마광숙을 찾았다. 별다른 말도 없이 집 앞에 섰고 그녀는 짐작한 듯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은 상황을 짐작했다. 마광숙은 서류를 건네받고는 긴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그것이 박상남의 손을 거친 것임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술도가 인수 당시 처리되지 않은 계약 문제들, 정산이 미뤄진 투자 지분,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고자 묵묵히 안고 있던 채무 항목들.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펼쳐 보이며 자신이 왜 침묵했는지도 덧붙였다. 그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애써 숨기려 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몫으로 감당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세운 인생의 원칙, 사람을 믿는 방식, 가정과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 그 모든 것들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진짜 몫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의심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그날 이후
마광숙은 독수리 주조의 계약서 더미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문제가 된 지분 구조는 변호사를 통해 새롭게 조정되었고 미뤄졌던 채무는 기한을 앞당겨 상환되었다.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지나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너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본 LX그룹 법무실의 실무자들은 조심스럽게 한동석에게 보고했다. 마광숙 대표 예상보다 훨씬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쓸 여지 없이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동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자부심과 미안함, 그리고 작게나마 존경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동석은 마침내 장모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광숙 씨와 결혼을 준비하겠습니다. 더 미룰 이유도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장모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짧게 중얼거렸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데는 한 생이 걸리는 법이야. 자네가 짊어질목 잘 감당하길 바라네. 독수리 술도가의 앞마당. 형제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마광숙은 그간의 정리 내역을 직접 공개했다. 숨긴 것도 없었고 꾸민 것도 없었다. 오직 책임의 언어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형제들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오천수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뒤이어 천수, 흥수, 강수까지 잇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동석이 들어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마광숙의 곁에 서서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건 청혼도 고백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과정을 함께 지나온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인사였다. 그날 밤 대문 앞에 멈춰선 낯선 차량. 긴 코트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내렸다. 그리고 모두가 평온해질 듯한 순간 다시 이야기의 시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등장은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 얼굴은 한동석은 물론이고 마광숙에게는 더없이 불편한 기척이었다. 그녀는 긴 코트 자락을 정리한 채 조용히 술도가 안으로 들어섰다. 무언가를 증명하듯 고개를 높이 들고 단 한 번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안채 쪽으로 향했다. 그 침착한 걸음걸이와 시선 하나에 형제들의 분위기가 일시에 굳어졌다. 한동석의 장모였다. 그녀는 낯선 방문처럼 보였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이 집을 관찰하고 있었던 듯 행동했다. 그녀가 한자리에 앉는 순간 마치 오래된 주인이 귀환한 것처럼 주변 공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 공기를 감지한 이는 마광숙이었다. 광숙은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예상했던 변수 하나가 눈앞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당신이 그 아이들의 외할머니시군요. 이 하나의 문장에서 모든 대화가 종결됨을 느꼈다. 존댓말도 감정도 생략된 그 말 속에는 환영도 반감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광숙은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장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미소 하나를 보였다. 그 미소는 냉소도 아니었고 비웃음도 아니었다. 다만 알고 있었다는 확신에 찬 침묵의 표현이었다. 그날 저녁 장모는 거실에 형제들을 모두 앉혔다. 그녀는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과거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질문만 던졌다. 광숙 씨는 왜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인가요? 한 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컸다. 형제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가장 먼저 입을 연 이는 오천수였다.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셔야 할 사람이라서 함께 있는 겁니다. 오천수의 말은 간결했지만 단단했다. 장모는 고개를 숙이지도 끄덕이지도 않았다. 다만 이번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제들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이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한동석이 장모의 요청으로 LX 호텔을 찾았다. 조용한 스위트룸 한가운데 앉아있던 장모는 이미 자리에 차 한 잔을 내놓고 있었다.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나?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내 아이들에게도 그만큼 책임질 수 있나? 또 한 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감정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안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대문 바깥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얼마 전처럼 박상남이 다시 찾아온 것일까?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일까? 그러나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불안은 언제나 침묵으로 다가오는 법이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오범수를 통해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다. 형수님, 혹시 박상남이라는 사람 최근에 다시 연락 오셨죠? 그 이름을 다시 들은 순간 광숙은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 사람이 LX 호텔 장모님 방에서 나오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의도된 만남, 장모의 탐색, 박상남의 재등장. 모든 일은 우연처럼 꾸며졌지만 그 흐름에는 명백한 방향성이 있었다. 마광숙은 그날 밤 박상남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라도 멈춰요. 그쪽이 무너지는 건 나한테 아무런 의미 없어요. 다만 한동석 앞에서 당신을 용서한 내가 무너지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돌아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손 놓지 않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광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형제들은 LX 호텔에서 열린 한동석의 장모와의 공식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 식사는 평온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특히 장모는 식사 내내 마광숙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배제의 언어였고 동시에 경고였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봄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전광숙 이모가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 말은 식탁 위에 올려진 그 어떤 음식보다도 무거운 의미를 던졌다. 장모는 고개를 들었고 이번엔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그래, 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감정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진 않더구나. 그녀는 마지막 물을 마신 뒤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지나가며 마광숙에게 한마디 남겼다. 다음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할 차례겠죠?